예, 시작합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 들어갑니다. 확정은 이것만 알면 돼요. 두 번째,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 꼭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된다. 이게 대부분 판례인데 그대로 넣어요. 별 하나만 하시고. 자, 실현 가능해야 되죠. 불능입니다. 실현 불가능, 불능. 자, 불능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화재로 불타 없어졌어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불타 없어졌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떠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불타 없어졌어? 원시적 불능, 태초의 불능, 효과는 무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 우리 시험 지문에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절대 뜨지 않고요. 첫 번째 지문으로 떠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전에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건물 소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원시적 불능 빨리 생각하시고, 이 계약 무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으로 나와요. 무효를 장난쳐요. 유효로. 그다음 계약법에서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는 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자, 밑줄만 치시고, 첫 번째가 별 3개예요. 원시적 불능, 이미 멸실, 무효. 자, 후발적 불능 넘겨요. 후발적 불능은 마찬가지. 우리 시험 지문에 후발적 불능이라는 말은 절대 뜨지 않고요. 첫 번째 같이 떠요.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 후 동그라미 전소 멸실이죠. 계약 체결 후 건물이 날아갔네요. 화재로. 계약 체결 후 불능에 빠졌죠. 후발적 불능.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예요. 건물은 날아갔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법률관계 처리하느냐? 불능, 건물이 멸실을 하게 된 불능 원인을 따져요. 이 건물이 채무자 잘못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 돼서 이거 채무 불이행 문제로 가요. 하지만 이 건물이 태풍, 지진으로 날아갔어요. 채무자 귀책 사유 없죠? 그때는 채무자는 5억에 팔았는데 건물이 태풍으로 멸실해 버렸어요. 지진으로 멸실해 버렸어요. 자기 잘못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야, 내 잘못 없잖아. 너 계약서 쓴 대로 5억 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예위협령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왜 상대방이 건물 소유권도 못 받으면서 5억을 줘야 되나? 그래서 법이 해결을 했어요. 이 경우 채무자 귀책사유 없을 때 원칙,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잘못 없는 얘한테 돈 달라 하지 마라. 즉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한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불능 원인이 채무자 귀책 사유다. 채무불이행. 불능 원인이 채무자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위험 부담, 구체적 위험 부담은 계약법에서 이제 해결하면 돼요. 자, 후발적 불능 유효. 첫 번째 별 3개 하시고, 그다음 불능 원인 채무자 귀책 사유, 후발적 불능 귀책 사유 없다. 위험 부담 여기 2개 묶어서 별 3개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야. 두 번째는 왕별합니다. 별 5개예요. 불능 원인이 채무자 잘못으로 날아갔다. 채무 불이행 문제. 채무자 귀책 사유 없다. 위험 부담. 여기를 왕별. 별 5개 하세요. 어차피 계약법이랑 연결돼서 아주 중요해요. 오케이. 적법성. 법 규정은 2개가 있어요. 법은 반드시 지켜라. 강행 규정.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해서 용어가 강행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해서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에 반해서 임의 규정. 법 규정은 A로 돼 있는데 나 A로 안 하고 B로 할래. 법 규정인데 안 지켜도 되는 규정,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 규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지배하는 계약법 파트가 임대차 전까지 다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법 총론부터 임대차 6개 조문 이외의 모든 임대차 조문까지 합쳐서 더 안 지켜도 돼요. 계약 자유 원칙. 강행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문제는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위반했죠. 지키라고 했는데 법을 안 지켜?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강행규정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강행규정이 두 개로 나뉘어져 버려요. 위반 시 원칙대로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하고, 오른쪽 위반했어도 단속 구청으로부터 단속 처벌만 받을 뿐, 과태료 물고 영업 정지당하고 취소당하고 행정벌만 받을 뿐, 법률행위 효력 자체는 유효로 보는 단속 규정으로 나뉘고, 자 우리 시험은 단속 규정 예가 나와요. 무허가 허가 없이 음식 판매해서 노점상 생각하세요. 자 노점상에서 떡볶이 팔잖아요. 다 무허가예요. 무허가.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떡볶이, 오뎅, 한겨울에 호떡 다 무허가 음식이에요. 그거 법 위반이에요. 허가받고 음식 판매해야 돼, 식품위생법에. 하지만 이 내가 떡볶이 먹은 3,000원짜리 떡볶이 매매계약 이거 유효입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를 무효로 봐버리면 우리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려요. 다음날 가서 떡볶이값 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오버히트 해드릴게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무효는. 그래서 이런 거 무효로 만들면 온 나라가 큰일 나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서 대법원이 폭파당해요. 그래서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 법은 위반했지만 이 떡볶이 매매계약 유효. 그 다음 미등기 전매 행위 통해서 발생한 가백에서 병으로의 직접 경륜의 등기 중간자인 을을 생략했다 해서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고, 이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행위 유효예요. 실체관계 부합해요. 갑이 을에게 팝니다.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순차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놈이 세금 아끼려고 갑에게 부탁해서 서로 다 짜서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등기가 넘어가요. 중간자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걸 왜 우리 대법원 유효로 보느냐? 5억 주고 샀어요. 5억 주고 샀어요. 법은 위반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법은 위반했지만 우리 대법원은 등기 파트에서 보면 실체관계가 있다면, 실체관계 부합한다면 비록 법에 위반한 문제 있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 유효로 봐버려요. 우리 대법원의 실체관계 부합법리예요. 그래서 너 돈 주고 샀네? 설사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전 등기 치고 등기 오게 돼 있어. 굳이 국민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등기 온다니까? 왜? 5억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괜히 국민 고생 안 시키는 거. 이게 뭐냐? 실체관계 부합법리예요. 무효로 한다 한들 어차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 말소하고 이전 등기 쳐요. 결국은 얘 소유권 취득하거든. 왜 국민을 고생시키는 얘기야? 대법원의 넓은 아량으로 우리 국민들 편하게 하자. 돈 주고 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비록 법에 위반한 등기를 하더라도 유효로 보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까꿀 놓는 거예요. 법에 위반됐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법에 위반됐어. 이 법을 단속 규정으로 봐서 매매는 유효, 등기도 유효,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논리가 까꾸로야. 이 등기를 유효로 봐야 돼.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그러면 이 매매를 유효로 봐야 돼. 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거든요. 이게 법리니까. 따라서 이 매매를 유효로 보려면 해당 법을 위반해도 유효로 보려면 단속 규정으로 봐야 돼. 논리는 까꿀 놓은 거야. 까꿀로. 근데 뭐 우리 이런 건 뭐 상관없고요. 어찌됐든 중간생략 등기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비록 법에 위반됐지만 실체관계 부합 법리에 따라서 유효. 미등기, 등기치지 않고 전매한 미등기 전매행위도 유효. 해당 법 규정은 단속 규정. 오케이. 그래서 미등기 전매행위나 중간생략 등기 유효. 이게 가장 잘 나요. 중간생략 등기 기출 5번. 죽어락 나와. 중간생략 등기가 죽어락 나와. 중간생략 등기 별 3개. 무허가 음식 합쳐서 별 3개 합니다. 어차피 3개 다 해야겠네. 3개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세 번째 봅니다. 우리 전매 일정 기간 되팔지 못하죠. 분양권 전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전매 금지 기간에 전매 팔았어요. 이것도 유효예요. 결국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전매란 말이 나오죠. 되파는 거. 구를 전자요. 구를 자. 한번 굴려서 판다.
전득자 그러잖아요. 전득자가 전매행위를 통해서 산 사람을 전득자 그래. 구를전. 그래서 전매가 나오면 무조건 유효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행정법 위반 단속만 될 뿐 이 위반행위 자체 효력은 인정해 주겠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시커먼스가 대법원 판례라겠죠. 제가 이 세 개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마지막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개업하실 건데 공인중개사법 배우셨잖아요. 매물로 나온 중개대상물을 공인중개사 직접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돈 벌어. 해야 돼. 대신 들키면 안 돼. 이걸로 돈 벌어요, 중개사들. 왜? 지금 강남이 20억이잖아요. 금매로 15억에 나왔어. 15억에 내가 잡아야지. 미쳤어? 딴 사람한테 소개해주게? 내가 잡는 거요. 그래서 내일 모레 18억에 파는 거요. 한 달 만에 3억을 벌어버려요. 공인중개사의 필수 항목이 직접 거래야. 자, 걸렸어. 대법원까지 갔어. 오, 우리 대법원이 다행히 이거 유효로 봤어. 박수, 대법원 박수 쳐줘, 얼른. 박수 쳐줘요. 이거 유효로 봤다니까? 이거 무효로 봤으면요, 다 뱉어내야 돼, 3억. 근데 우리 대법원이 우리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 이거 유효로 봤어요. 이 판례 2016년에 나왔어. 안 나와! 자,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들한테는. 이상한 게요, 우리 민법은 공인중개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기출을 안 내. 희한해. 자, 중개수수료 약정 초과 부분이 있죠. 어딨냐? 저 위에.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수수료 있잖아요. 그거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무효예요. 이것도 안 떠. 이 판례 나온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안 떠. 희한하죠. 변호사법 떴죠? 그 다음, 왼쪽 공익법이 떴죠? 이자제한법 떴죠? 요딴 법들은 뜨는데, 공인중개사법 관련 판례는 민법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유효, 이게 최신 판례거든요.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도 아직까지 안 떠. 저는 민법 출제 교수들이 이상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르나 봐. 공인중개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좀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이거 앞으로 또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중개수수료약정 초과부 이것도 안 나왔거든요. 물론 효력규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에 있는 왼쪽 효력규정 있죠. 30년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안 중요해요. 30년에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단속규정은 중간생산등기 5번, 무허가 음식 판매행위 3번, 이 2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전매금지기간 전매 1번. 결국 전매금지기간 전매 이게 이제 한 번 더 나오겠죠. 한 번이니까 2번 되거든요. 공인중개사 직접거래행위 어찌됐든 예상해야 돼요. 유효. 박수. 해야 돼. 아, 그만 치시고. 대법원이 무효로 봤으면 이거 못 하잖아. 무효면 어차피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직접거래 법은 위반했지만 효력은 유효로 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법원 판결을 낸 대법관의 친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였어. 그래서 술 먹다가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야, 유효로. 안 그러면 깨먹쟁이 친구야.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 대법관이 유효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래서 직접 거래는 아직 안 나오게 특별히 별은 하지 않을게요. 가행법규 위반 효과 이거 이따 반사회 불공 효과에서 함께 합니다. 자, 반사회 드디어 왔어. 반사회 가장 중요한 거. 반사회 불공정을 이제 잡을 거예요. 반사회 불공정. 반사회 103조 반사회 법률이 올해 한 문제짜리 나온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반사회에서 볼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를 배워야 돼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고 문제는 있지만 나쁜 짓거리지만 반사회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세 번째 반사회 법률행위의 효과예요. 효과는 우리 법조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네요. 효과는 인정하지 않겠죠. 무효예요. 무효란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법에 위반한 사람한테 아무런 무효는 권리 의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효는요 채권도 없고요 채무도 없고요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즉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채권, 채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즉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의도하는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게 무효예요. 반사회가 가장 나쁜 짓거래요. 자, 법에 위반됐죠. 위법이라고 합니다. 가행법 위반. 법에 위반됐으니까 나쁜 놈이야. 하지만 이 법 위반자보다 더 나쁜 놈이 반사회 행위한 놈이에요. 그래서 더 클래스가 훨씬 높아. 반사회한 놈은 법 위반자보다 더 나쁜 놈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반사효과에서 너 이행하기 전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행했다?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반사에 행위한 놈 절대 법이 보호하지 않아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게 하는 불법 원인급여 한 놈은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라는 우리 시험법이 아닌 채권법에 나오는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돼요. 여기에 따라 이미 이행한 후에는 절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결국 반사에서 잡을 것은 여기가 훨씬 잘 나와요. 반사에 해당하는 거,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리합니다. 먼저 일단 반사의 판단 기준 시기 세트. 어떤 법률 행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총칙에서부터 특별까지 세트. 법률 행위 당시. 법률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항상 판단해. 세트. 법률 행위 당시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성립 당시. 요즘은 한자인 성립 당시 이딴 말로 안 나오고 한글로 나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한글로 나오죠. 그래서 한글로도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공부는 법률 행위 성립 당시 이렇게 하시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하면 같은 말. 오케이. 여기에 별 하나 하시고 반사에 해당하는 거 지금부터는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애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이해하는 거다. 이해한 뒤에 애우는 거예요. 무작정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해보고 그걸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우리는 OX만 고를 정도로 익숙해지면 돼요. 자, 봅니다. 첩계약 바람핀 놈이에요. 불륜계약, 스폰서 계약을 말해요. 요즘은 첩계약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첩이 있었고 요즘은 첩이 아니고 불륜계약, 스폰서 계약. 어찌됐든 첩계약이라는 용어가 뜨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반사회로 바뀌었죠? 자, 지금부터는 내가 대법관이다 생각하고 대법관에 빙의합니다. 그래서 첩계약했어. 나쁜 놈 아닌 놈? 나쁜 놈. 반사회. 두 번째, 공무원이 밑줄. 키워드 작업할 거예요. 첩계약 밑줄 하시고 반사회, 이제 결론은 지금 반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첩계약만 밑줄 치면 돼. 키워드 작업해요. 여기는 특히 딴 데는 밑줄 쳐지면 안 돼요. 첩계약만 밑줄 쳐주고. 자, 정의관념이 받는 범죄행위예요. 자, 밑줄. 공무원이 돈 받았네. 청탁 밑줄. 돈. 공무원이 돈 받았어.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반사회. 그렇게 가면 돼요. 다음 페이지. 범죄행위죠. 다음 페이지는 어디에 밑줄 키워드냐? 허위 진술 밑줄. 허위 동그라미. 허위 증언, 허위 진술 나오면 허위가 붙으면 무조건 나쁜 놈. 법정에서 허위 진술 좀 해줘. 나쁜 놈. 반사회. 자, 이번에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이 붙어 있어. 증언 앞에는 허위란 말이 없죠. 그때는 뒤로 가요. 야, 증언 좀 해줘. 해놓고 돈을 좀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어. 즉 통상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자 넘는이 동그라미 키워드. 그래서 허위자가 없는 그냥 증언만 나왔다. 그럼 빨리 뒤로 가.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넘었다 반사회, 넘지 않았다 반사회 아니에요. 이렇게 가요. 그 다음 보험사고 가장 밑줄. 보험사고 가장이란 말에도 하고 밑에 두 번째 줄 보험금 부정취득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보험금 뜨면 무조건 반사야. 얘밖에 안 내.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보험 사기잖아. 보험 사기, 범죄, 반사회. 자, 이번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약정. 자, 형사소송, 형사. 거기에 동그라미 빵. 형사사건에서 송공보수약정. 이거 반사회로 봐버렸어. 언제? 2015년도에. 제가 딱 개업했을 때. 미치는 거지. 2015년도에 이제 로펌 왔거든요. 그때 대법원 판결 떨어졌어요. 변호사학회는 난리 났어요.
성공보수 약정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변호사인데 이걸 반사에 무효로 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대법원 판례예요. 2015년도 변호사업계 지각을 일으킨 판례예요. 이게 변호사업계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멘붕에 빠지게 한 판례. 엄청난 대법관이었어. 지는 교수로 간다는 얘기지. 자, 얘기했나요? 대법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나와서 개업하는 로펌에 가는 대법관이 있고요. 학교 교수로 가는 대법관이 있어요. 이 판결 내릴 때는 물론 전원 합의체긴 하지만 제가 농담이에요. 엄청난 판결이에요. 국민을 위해서는 엄청 좋은 판결이에요. 변호사 그쪽만 안 좋은 거고 형사 사건에서 송공보수 약정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야 구속 안 되게 1억. 1억이 뭐야? 10억도 줘요. 돈 재벌들은. 돈 재벌한테 10억이 돈 같아요? 돈 아니에요. 그 사람 재산이 수천억인데 진짜.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1억 몇억 벌어요. 진짜예요. 정관들. 그래서 구속 안 되게 집행유예 해줘.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풀었는지 알아요? 이재용 그 사건에 어마무시한 돈을 풀었어요. 변호사 거기에 자기 교도소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어마무시한 돈을 풀었어요. 변호사들 떼돈 벌었어. 거기가 태평양이었거든요. 롯데로펌. 롯데로펌 태평양에 의뢰했는데 태평양 어마어마한 돈 벌었어요. 이재용 사건 받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돈. 자, 어찌됐든 이거 형사. 따라서 엎었죠. 민사 사건에서 송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아니다. 이제 이따 오른쪽에서 정리할 거예요. 키워드요. 그래서 형사 사건 나쁜 놈 반사회. 자, 이번엔 변호사 아닌 자가 돈 받기로 했어. 소송물 일부든 돈 받기로 했든. 자, 키워드는 변호사 아닌 자가 밑줄. 변호사 아닌 자가 브로커예요. 법조 브로커. 법조 브로커가 어쩌고저쩌고 했대. 대법관 입장에서 이거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지. 아니 우리 감히 판검 변호사만 노는데 법조 브로커가 끼어? 이 나쁜 놈 반사회. 그래서 변호사 아닌 자 나오면 브로커, 법조 브로커를 생각하시고 대법원은 당연히 이 사람 끼어드는 걸 허용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반사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배매행위. 자, 배매행위 적극가담. 이 적극가담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무조건 반사회 무효가 돼요. 작년에 나왔죠? 올해 안 나와요. 근데 이중매매가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돼요. 그 다음 위약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앞에 과도하게 중한 이런 말이 붙어버리면 좀 느낌이 싸하죠. 즉 너 위약하면 얼마 배상해. 이게 위약벌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허용되는데 과도하게 중한. 즉 너 임마 꼭 소유권 넘겨. 만약에 5억에 샀는데 너 위약하면 10억 줘. 이런 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당연히 허용 안 되겠죠. 반사.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지문에 다 뜬 거예요. 자, 어디가 중요하느냐? 허위 진술 별 2개. 그 다음 보험사고 별 1, 변호사 별 3개, 변호사 아닌 자 별 1, 과도하게 중한 별 1, 배임행위 적극가담 별 3개. 못했죠? 죄송. 다시 할게. 중요한 것부터 할게. 내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변호사 형사소송 하나 둘 셋 네 번째 별 3개. 그 다음 배임행위 적극가담 셋, 5, 6번째 적극가담 나왔죠? 별 3개. 변호사 형사소송 송공보수 약정 이거하고 배임행위 적극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허위진술 좀 전에 몇 개 있죠? 저도 헷갈린다. 별 2개 있어. 3개는 안 했어 제가. 별 2개. 허위진술은 한 2-3번 나왔거든요. 거기 별 2개. 그 밑에 두 번째가 그냥 별 1, 보험사고 별 1. 나머지는 그냥 다 할 수 있거든. 어쨌든 나머지는 다 별 1. 그래서 형사사건하고 적극가담 이게 별 3개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었다. 그거 했나요? 넘었다. 그건 별 2개 같이. 허위진술 사실대로 증언인데 넘었다. 이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기출 한 번밖에 안 됐거든. 오케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거 살다 보면 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 살다 보면 해야지. 이혼이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4명 중 1명이 이혼하는데.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반사회.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사행행위 5번 도박 나오죠. 도박자금 대여 밑줄. 도박자금 밑줄 대여 밑줄. 자, 도박채무 변제 밑줄 토지 양도 약정 밑줄. 즉 도박자금 대여 계약이나 도박채무에 대한 갚은 것을 내 부동산을 주기로 하는 약정, 도박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죠. 반사회. 여기 별 3개예요. 별 3개. 그다음 마음속 동기는 지 마음속에 있는 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동기가 반사회적인데 이게 상대방에게 표시됐어. 자, 표시된 동기. 그렇게 밑줄 치세요. 동기가 표시됐대요. 그러면 이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 그렇죠? 별 하나 마시고. 자, 반사회는 한 문제짜리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하는 거예요. 이 중 5개 지문이 뜬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해요. 반사회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3번 있죠. 시험은 여기가 압도적으로 나와. 첫 번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했네요. 자, 어디가 키워드일까요? 허위 근저당. 이거 통정 허위 표시예요. 통정 허위 표시, 의사 표시죠. 우리 하는 데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네 법률행위 하고. 자, 좀 목차 한번 봐봐요. 이 목차가 중요해. 여기 내 걸로 만들려면. 우리가 하는 데는 반사회는 법률행위죠. 통정 허위 표시는 어디 동네? 의사 표시 동네예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건 나쁜 놈이야. 그죠? 그런데 허위 근저당에 걸려버려. 이건 통정 허위 표시. 우리 대법원은요, 의사표시는 절대 반사회로 끌어오지 않아요. 법률행위 동네. 우리 대법원은 대개 동네를 중요시해요. 동네. 주소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 이건 나쁜 놈이야. 하지만 너 허위 근저당이야? 뭐야? 너 의사표시 동네네? 그럼 우리 동네로 오지 마. 그래서 반사회를 보지 않는 거야. 이유. 왜 얘가 나쁜 짓거리 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반사회를 보지 않았을까? 의사표시 동네라 반사회를 못 보는 거야. 우리 법조들은요, 논리에 매몰되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함부로 법 논리를 못 깨. 법 논리에 결론이 어느 정도 가야 돼요. 물론 그걸 깨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 가급적 법리에 맞춰서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록 강제집행 면할 목적 나쁜 놈이지만 허위 근저당이라는 통정 허위 표시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일관된 입장, 의사표시는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자, 두 번째, 50 재산 헌납 사건. 국가가 나를 협박해서 죽인다고 해가지고 재산, 그때 당시 30억 헌납해서 증여죠. 증여. 자, 민주화 됐어요. 노태우 정권 바뀌었죠. 전두환 시절 얘기예요. 50 돌려주세요 했어요. 반사입니다. 국가가 나를 뺑 뜯다니 나쁜 놈. 국가가 나를 강박에 의해서 뺑 뜯었어. 나쁜 놈이죠. 근데 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즉 국가가, 안기부가 나를 사형시킨다 해서 재산 30억을 증여했습니다. 국가기관이 나를, 국민을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뺏어갔습니다. 판사님, 이거 반사회 아니에요? 하니까 대법원이 죄송해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거 반사회로 볼 수 없습니다. 왜? 이유. 오른쪽 봐. 항상 이유. 의사표시야. 강박은 저기 두 번째 동네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동네는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결국 나쁜 놈이지만 의사표시라는 그 카테고리에 대부분이 매몰돼 버렸어. 무슨 얘기냐? 대부분이 이거 잘못 판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사건이 있어. 왜? 두 번째 사건은 50 재산 헌납 사건이라 노태우 정권 들어서니까 재산 뺏긴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강박이 하니까 취소해서 무효가 되냐 돌려받으려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무효가 돼서 돌려받아요. 근데 원래는 강박이 하면 취소를 해야 되잖아. 취소는 지나버렸어. 시간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것도요, 해주면 해줄 수 있어. 아이, 팔레트 강의 살래. 지금까지 그거 할 수가 없어. 어찌됐든 이런 깊은 얘기는 지금 못해. 진도 때문에. 팔레트 강의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해줄게. 사건 하나하나씩. 그러면 재밌어. 그러면 이 판례가 온 마음으로 내게 되는 거야. 이런 연유를 알면. 자, 어찌됐든 의사표시는 절대 대법원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결국 첫 번째, 허위 근저당 나오면 가장매매.
가장 근처다. 이거 통정 허위 표시. 동네가 두 번째 의사 표시 동네네. 대부분은 반사를 보지 않았겠군. 반사 아니야. 강박 나왔어. 법률행위 성립까지 강박이라면 불법적 방법이 나왔어. 나쁜 놈이야. 하지만 강박? 강박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반사에 안 봤어. 대법원이. 그 다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따온 계약서. 세금 절대 반사로 보잖아요. 왜? 우리 대법관들께서도요 해.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위장전입하고 탈세하고 해요. 근데 대법관이 반사회로 판결 내릴까? 절대 못 내려.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거지. 그래서 세금 나오면요 절대 반사회 아니에요. 절세야. 절세. 국가는 탈세라. 세무서만 탈세라. 우리 온 국민은 절세라고. 절세인데 뭔 반사회야. 대법관도 절세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세 개 허위 근저당 키워드 강박 둘 다 의사표시니까 반사 아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 세금 세자에 동그라미 빵 이게 키워드. 세금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를 보지 않아요. 오케이. 이 세 개 왕별입니다. 왕별은 별 5개요. 별을 크게 치시든가 별 5개를 하시든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반사회다 아니다 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오른쪽 도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번째 판례 봐요. 도박 채무 변제 나오죠. 자, 도박 나오면 원래 반사회로 가야 되는데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내 채권자에게 야, 나 현금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도박빚 3억 줬잖아. 정선 카지노 가가지고 나 현금 없어. 대신 내 아파트 5억짜리니까 네가 이거 팔아. 처분하고 3억 갖고 나한테 2억 차익 돌려줘. 이렇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내 채권자에게 내 부동산을 팔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내 채권자가 팔았겠죠. 대리권 수여한 행위. 내가 대리권 줬죠? 내 채권자한테 내 아파트 팔아달라고. 대리권 수여 행위는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즉 도박 채무 이쪽만 반사회 분리시켜요. 대법원이. 도박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가 나오면 이 대리권 수여 행위는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내 채권자로부터 산 병이 있죠. 반사회 무효면 다 무효가 되잖아. 절대적 무효니까.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병으로 하여금 소유권 취득하게 할 제3자 보유에서 수권행위 파트는 반사회로 보지 않은 거예요. 어찌됐든 애워요. 도박 나왔는데 대리권 수요행위란 말이 뜨면 이건 반사회 아니다. 오케이. 별 3개 하시고 별 3개. 그 다음 저 위에 두 번째 판례 첫 번째 봅니다. 소송에서 증언 진술 앞에 허위자가 없어요. 허위가. 그러면 빨리 뒤로 가요.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냐. 다 넘지 않았죠. 따라서 반사회 아닙니다. 별 2개 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비자금 밑줄 소극적 밑줄 은닉 밑줄. 비자금을 노태우 사건이에요. 노태우가 비자금 2천억 조성했잖아요. 하여튼 못된 것만 다 따래. 우리 노태우 각하께서는요 전두환 가까이 꼬붕이야. 꼬붕. 사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도 형님이라고 불렀어. 미친 거지. 어떻게 친구를 형님. 왜? 전두환 각하는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노태우는 물태우 그러잖아. 죄송. 이거 촬영되지 큰일 나. 삭제. 아무튼 그 조성한 비자금을 쌍용에 맡겼어. 이 맡긴 행위가 비자금 은닉 행위가 반사에 해당하느냐 여부예요. 자, 다 필요 없고 반사에 아니잖아요. 키워드를 잡아야 돼. 왜 이게 반사에 아니냐? 비자금 나오면 소극적이 키워드. 소극적이 동그라미 하세요. 적극적 행위가 아니에요. 숨긴 행위는. 그래서 비자금을 소극적 은닉했기 때문에 반사회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아셨죠? 항상 키워드를 잡아야 돼. 우리는 결론이 흔들리면 안 돼. 이 결론을 잡기 위해서 어떤 거라도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 그게 키워드예요. 소극적이기 때문에 반사회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이 결론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케이. 민사소송 나오죠? 밑에 변호사가 자 민사소송 성공보수 약정 이거 괜찮아요. 형사사건만 성공보수 약정. 왜 그러느냐? 형사사건은 구속, 집행유예, 유무죄 그것 때문에 정관들이 뛰노는 동네가 형사사건에서 뛰어놀아. 민사사건은요 법리에 따라 지배하기 때문에 정관이 개입
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법리대로 결론이 나요. 근데 형사사건은 우리나라는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형사사건 판결 기소는 완전히 지들 맘대로 해. 기소하려면 하고요. 안 하려면 지마. 무혐의 때리려면 때리고요. 유죄 기소하려면 기소하고요. 10년 때리는 판사도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어떤 판사는 1년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내버려. 즉 무슨 얘기냐. 형사 판결은 개판이에요. 검찰 개판이에요. 지들 마음이야. 빨리 민주화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성범죄가 끼익 해봤자 아동 끼익 성폭행범 걔들이 어떻게 10년밖에 안 살아? 외국은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5살짜리를 평생 그 상처를 내고 어떻게 10년밖에 안 살냐. 10년. 어쩐 데는 5년 때려요. 반성하고 정관 수고하면. 정관이 작용할 때 형량이 확 떨어져. 그게 왜 형이 떨어진지 알아요? 20년은 줘야 되는데 왜 10년이지? 빤해. 정관 작용했어. 정관. 정관이 작용하면요. 실형받으려도 집행유예 때려버려요. 집행유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집행유예 나올 거예요. 왜? 작동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교도소 가고 싶겠어요? 엄마만 지금 물밑 작업하고 있어. 이미 당해재판부 판사는 넘어갔어. 보니까. 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하세요. 그게 뭐야? 집행유예 때리려고 사전 작업에 판사가. 우리나라 사법부 반성해야 돼요. 반성. 엄청난 지금 물밑 작업. 그 있죠. 기소 뭐 수사심의위원회 또 설치하자고. 이제요. 기소할지 말지.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에요. 삼성공화국. 엄청난 물밑 작업. 그래서 형사사건 정관 그것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이거 형사사건의 송공보수약정을 반사를 본 건 대단한 판결이에요. 아까 제가 뭐 교수로가 그건 정말 말 잘못했어. 대단한 판결이에요. 대단한 판결. 그래서 그럼 지금 없어졌느냐? 어떻게 없어져? 있어요. 있어. 단 살짝 돌아서 우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할 뿐이지. 송공보수 약정이 어떻게 없어져?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카메라가 촬영한다는 걸 제가 깜빡하네요. 소문내지 말아요. 저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민사사건은 괜찮다. 반사 아니다. 자, 명의신탁의 약정 별 3개. 민사소송은 별 하나 하시고 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죠. 이거 강행법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법 위반일 뿐이지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반사유로 보지는 않아요. 반사유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등기 말소 진정명의 이전 등기 이게 가능한 거야. 반사유로 봐버렸으면 아예 우리가 실명법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진정명의 이전 등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반사유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등기 말소 한다는 얘기는 반사유가 아니겠군. 반사유를 보지 않았어. 별 3개. 오케이. 왼쪽 봐요. 첩관계, 부첩관계 맨 밑에 팔려 있죠. 왼쪽 8페이지. 부첩관계 바람 피웠어. 자, 헤어졌습니다. 미안, 나 우리 조광지치한테 돌아갈 거야. 근데 저 생활비 없어요. 생활비 좀 주세요. 그래? 알았어. 부첩관계 헤어지면서 전 여친에게 준 생활비나 애까지 있었어. 양육비 좀 줬어. 자, 대법관의 빙의 대보세요. 헤어졌지? 네. 조광지치한테 돌아갔지. 네. 근데 애가 있었어? 애 있는데 이놈이 헤어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전체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생활비 좀 줬어? 네. 애 있었어? 나쁜 놈. 바람 피면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양육비 준 거. 자, 대법관 입장에서 이거 반사회로 봤을까요? 아니면 아유 그래 헤어졌지? 근데 뭐 인지 너 참 착한 애구나. 생활비도 조금 도와주고 반사회로 보지 않았겠죠. 키워드는 단절. 단절의 동그라미. 부적관계 단절. 계속 바람 핀다는 거예요. 바람 안 피겠다는 거예요. 끝냈잖아요. 바람 핀 거 단절. 따라서 반사회로 보지 않았다. 단절 나오면 헤어졌군. 헤어졌군. 따라서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오케이. 단절 별을 2개 하시고 자 오른쪽
도박 채무 변제 밑에 판례 봅니다. 아우 우리 대법원 판례 바람 피는 게 많아. 자,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얘는 걸렸어. 바람피다 부인한테. 그래서 부인한테 싹싹 빕니다. 여보 미안해. 다시는 바람피지 않을게. 대신 내가 오피스텔 5억짜리 한 채 줄게. 싹싹 빌면서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부인 저에게 오피스텔 한 채 양도했어. 단 그냥 주지. 또 조건을 달아. 여보 당신 말이야 우리 사는 동안은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그거 팔지 마. 이런 제한을 붙였어요. 자, 이런 제한이 반사이냐 아니냐야. 이거 반사이다 아니다? 아니야. 자, 그럼 키워드를 어디다 붙이고 우리가 이 판례를 외워야겠어요. 키워드를 어디다 붙여야 될까? 이거의 반사이 아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스스로 잡아봐요. 키워드는 2개가 나와요. 부정행위 용서 대가. 그 다음 처에게 부동산 양도가 키워드야. 제한은 보지도 마세요. 즉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부인에게 5억 줬다 그렇게 생각해. 바람 안 핀다는 거죠. 싹싹 빌었죠. 5억 줬죠 부동산. 그러면 대법관께서 이걸 나쁜 놈 하겠어? 불쌍한 놈 하지. 걸려가지고 5억 날렸구나고. 그래서 용서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 양도. 따라서 이건 바람 핀다는 내용도 없고 오히려 바람 안 핀다는 거고 부인한테 5억도 줬고 이걸 반사회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용서?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용서. 우리 판례 문구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별 2개. 자, 반사 효과는 있다 합니다. 불공정 효과에서 같이 봐버린 아니다. 이거 불법 원인급여 때문에 얘는 해야 되겠구나. 불법 원인급여만 할게요. 자, 설명 한번 들어봐요. 불법 원인급여 다 알죠? 시간도 없는데. 그죠? 불법 원인급여. 불법을 원인으로. 이 불법은 반사에만 가리키는 거고 아직 주기 전에는 이행하기 전에는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반사의 무효니까. 하지만 이미 이행했다. 그러면 원래 부당이득 반환으로 서로 돌려줘야 되는데 나쁜 짓 그랬잖아요. 나쁜 짓 그래. 설명해야겠다. 첩계하겠어요. 첩계약이라는 말은 요즘 없어요. 불륜, 스폰서 계약이에요. 갑 40대, 40대 아니지 60대, 을 20대 이쁜 아가씨, 을녀에게 바람을 피우면서 바람 피웁니다. 을녀에게 아가 오피스텔 줄게. 오피스텔 이쁜 아가 오피스텔 5억짜리 줄게. 거기서 살아. 벤츠 줄게. 벤츠 S로 한 달에 1,000씩 넣어줄게 하면서 바람을 피웁니다. 오빠 좋아하는 거지. 자, 오빠 주기로 했잖아. 빨리 벤츠 키 줘야지. 오피스텔 빨리 등기 넘겨줘. 입금이 안 됐어. 전화해. 근데 갑자기 얘가 다른 병녀가 생겼어. 한 달 만에. 한 달 만나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어. 준다고 해놓고 소식도 없어. 우리 오빠 빨리 줘야지. 입금하고 키 주고 소유권 등기 넘겨주고. 자, 갑은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돼요. 아직 주기 전에는 채권도 무효니까 채무도 없어. 줄 채무가 없어. 채권도 없어. 달라고 못해. 문제는 줬어. 다 줬어. 꼬박꼬박 1년 사귀었어. 1년. 1년 후 병녀가 생겼어. 헤어져야겠어. 나쁜 놈. 자, 을려 우리 헤어져. 내가 준 오피스텔 돌려주고 키 돌려주고 이건 너 가져.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벤츠도 가져. 5억짜리만 나한테 돌려줘. 오피스텔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바로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에요. 반사에 나쁜 짓거리 한 놈 절대 법은 도와주지 않겠다. 이 규정이 불법을 원인으로 준 게 있다면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등기까지 넘겨줬죠. 오피스텔. 이 불륜계약을 통한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이 반사회 무효입니다. 원래는 무효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고 얘는 소유자 아니고 소유권은 얘예요. 따라서 갑은 헤어지면서 야 돌려줘. 등기 말소예요. 오피스텔 돌려줘.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는 불법 원인급여 규정에 맡겨서 못해요. 자, 그러니까 갑이 두 번째 소송을 내요. 판사님,
증여가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나. 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갈래요.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들어갈게요. 판사님 어때요?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채권법이에요. 채권으로 청구하는 거야. 이거 법 규정에 막혔어.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은 법 규정에 막혀서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위법을 알아. 증여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187조 소유권은 당연 복귀. 저 소유권이 있습니다. 판사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돌려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고민을 했지. 얘 소유자 맞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안 돼. 나쁜 새끼. 이것도 할 수 없다. 이게요. 예전에는 됐어요. 판례가 90년대 초반인가 그때 변경됐어. 그전에는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판례도 변경돼요.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관 13명이 모여서 옛날 판례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까지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받았어. 이게 현재는 할 수 없다로 끝나요. 과거는 모르셔도 되고 소유권에 대한 물청도 해주네요. 즉 반사회 행위한 놈은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법으로 막아버리고 대법원 판례로 막아버렸어요. 그 결과 원래는 무효될 텐데 이 등기는 유효가 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을녀로부터 산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왜? 앞에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뒤에 산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걸 승계 취득의 법리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승계 취득의 법리를 통해서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가 계속 나와. 의사표시 파트까지. 이게 난이도 최상이에요. 이걸 잡으려면 내 앞놈이 나한테 판 놈이 소유자냐 아니냐 이것만 잡으면 돼. 앞에 놈이 소유자야? 선, 악, 불, 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 앞에 놈이 소유자 아니냐? 못해. 단 의사표시 3자 보호 규정 선이라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취득. 따라서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와. 앞에 놈이 소유자라면 주로 이게 나와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따라서 을녀로부터 산 병은 을녀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잡아야 돼. 앞에 놈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은 내 앞에 놈이 소유자 아니냐. 절대 반환 청구 못하니까 반사적 어부지로서 을이 소유권 취득 오피스텔.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샀네. 얘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 오케이 정리해요. 자 효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따 함께 할 거고, 자 무효는 세 번째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별 2개 하십니다.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왜?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돼. 무효는 누구든지 애워요. 누구든지 개나 소나 다 주장할 수 있다. 단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 그걸 전제로 누구든지. 오케이 별 2개 하시고,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겠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행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우리 시험 지문에는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은 절대 뜨지 않아요. 그냥 이행한 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없다. 없다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두 번째 소유권에 대한 물청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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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니까 없다. 없다에 항상 동그라미를 팍 하시든지, 형광펜도 너무 눈에 안 띄어요. 형광펜만 막 하면 차라리 빨강색으로요. 중요한 데는 동그라미 팍팍 쳐요. 어차피 10월 되면 다 버릴 책인데. 그래서 눈에 띄어야 돼. 눈에. 없다. 없다. 우리는 OX 싸움이잖아요. 있다. 없다 싸움. 그런 거 저는 형광펜을 안 발랐어요. 제가 27회 봤잖아요. 저는 공부할 때 형광펜 바르면 눈이 아프더라고. 형광펜은 밑만 발라. 색깔 있는 걸로. 저는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이렇게 3개 썼어요. 주황색 하나 썼나? 그래서 파란색하고 하는데 전체를 안 밟고 밑에만 써. 그 볼펜 역할로 했어요. 대신 저는 막 동그라미를 쳤어.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막 쳐. 색깔별로. 그러면 이게 더 눈에 잘 띄어. 밑줄만 치고 이거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해요. 저는 그랬다고. 저는 동그라미 친 게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 그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있다 없다 중요한 키워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저는 제가 별표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광펜 평이하게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별로 안 띄어. 중간중간 더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도 치시고 같이 하는 거. 시각적 효과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사적 효과로서 이 목적 오피스텔 소유권은 누구? 상대방 을려에게 귀속. 따라서 시험 문제 여기까지 나와요. 상대방 을려로부터 매수한 제3자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이걸 이해하셔야 돼. 왜 병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냐? 애우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의사표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해버려. 이해를. 뭘 외우느냐? 앞에 놈이 소유자냐 아니냐? 을려는 소유자죠. 따라서 뒤에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승계 취득의 법리. 앞으로 의사표시 계속 나와. 우리 문제도 계속 나와.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워요. 원리를 깨닫고 원리를. 그래서 자 불법원인가 반환총괄할 수 없다. 소유권에게 물정 행사할 수 없다. 이 두 개 묶어서 왕별합니다. 왕별하시고 그 다음 밑에 반사적으로 하고 여기는 별 2개 정도.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몰라도 돼요. 맨 마지막 흘러가는 걸 정답쯤으로 안 나와. 그래도 중요하니까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중매매 갑니다. 큰일 났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 오늘 의사표시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지금 자세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하고 제가 민법정시 처음 작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월 3월에 하는 내용 강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5월달엔 제가 이렇게 하면 진도를 못 빼요. 그냥 쑥쑥 보면서 했죠 확인하는 게 이 과정인데 그 작업을 지금 처음이라 그래서 진도에 막대한 차질이 있어. 조금 후부터는 빨리빨리 나갈게요.